예, 안녕하십니까. 성서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.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. 그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엄청난 그 영향력과 위력은 정말 그 본인의 영향력이 전체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. 그 참모들의 그 비서관들이나 옆에 참모관들의 영향력은 10%도 채 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의 그 철저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이제 그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또 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검증을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결말들은 결코 처음과 나중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열 대통령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검증을 할 때 몰랐다가 나중에 갔어야 우리가 뭐 찍었던 손가락을 잘랐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도 하고 많은 그 이제 착오를 가져왔는데 지금도 이 문 대통령도 그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대표적인 경우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하지만은 지나치게 이까지 좌편향이 되어질 것인 줄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.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그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그 장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국채 전체를 개조하려고 하고 이 북한과 이렇게 맞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러면은 그의 그 내면 세계 그리고 그의 세계관, 사상, 이념, 사고 그 형성 과정이 그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또 미래의 그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는 그 출생과 부모의 그 영향이 그의 인생관에 있어서 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어떤 사람은 54년생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9년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. 함흥에서 이북에서 함흥 출생으로 이제 그 북한 이제 북한 출신으로서의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처음이지요.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숙청이 될 때 그 아버지는 이제 살아남아서 북한 농업 지도원으로서의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러고 흥남 철수 때에 이제 철수를 해서 거제도에 안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왔고 왔다는데 이번에 그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그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아니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친모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군 생활을 장교 생활도 하고 했지만은 그 이 나라의 그 이제 북한 이제 실향민으로서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 이 우리나라 남한 체제의 감사보다는 저항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 왜 그랬을까? 숭실대 그 안병욱 교수는 과거에 실향민으로서 남쪽으로 내려온 그 무한한 그 은혜와 감사를 빚진 자로 가지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부모의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은 이제 남쪽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좀 좌파 성향으로 북한과 손잡겠다고 하고 이제 밀사와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김정일과 정상회담으로 있을 때
이제 그 노선을 이어받아서 비서실장으로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형제와 같이 지난 그 사람으로 노무현 장례위원장과 노무현 재단을 이렇게 하면서 그가 자살을 해서 죽으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 부활한 그의 인기, 그의 그 사상 바탕 위에 이제 그 배웠던 것대로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완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그의 사상과 그것을 완성시킨 데에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가 이제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이제 청년을 지나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인권 변호사로서 노무현과 함께 뗄 수 없는 부산에서 함께 인권 변호사 생활을 했다는 그 활동에서부터 이제 더욱 구체화 이제 되어져 갔던 것이죠. 이렇게 그 당시에 부패라든지 군부의 그 세력들, 정치 세력들에서 혜성처럼 그 나타나서 저항한 데서 함께 했던 것이 가난한 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데까지 또 진보적인 활동을 하면서 반사회, 반정부, 반보수적인 활동까지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그러나 사회주의를 지나서 친공산주의가 되고 그것이 좌파의 그 공산주의를 손잡겠다고 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참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선을 많이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. 좌파 친북으로 많이 나간 것이 사실이죠.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면서 그 새시대 문화공산주의 쪽으로 편향이 되어서 그 이제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과 오랜 동안의 그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 아닙니까? 그런 그 공산주의의 그 뿌리를 통해서 나온 것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소수 인권과 차별금지법 그런 것과 또 이 그 평등이라든지 평화를 강조를 하지만은 그런 것은 이런 그 겉옷을 입고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리는 좋은 것이지요. 그런 것이 평화라는 옷을 갈아입고 이 사랑이라는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지만은 그 속에 감추어진 독소가 있습니다. 보편적인 그 도덕관과 사회 정통적인 질서를 이렇게 교란시키고 무너뜨리는 그 악한 사상은 바로 그 공산주의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. 그의 그 핵심은 사상적인 핵심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이 자편향적 종북주의, 공산주의에 이제 너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. 지나친 친북주의가 문재인의 그 정체성이라고 드러났다고 봅니다. 그것은 이 종북 간첩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을 언도받고 20년 복역을 하고 나온 그러면서 이제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온 그 신영복이라는 사람을 교수를 가장 존경한다 이렇게 그 아베와 또 미국의 부통령 앞에서 그렇게 그 여러 나라의 대표 그리고 이북의 그 모든 대표들 앞에서 그렇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의 그 말이 아니죠. 그리고 부인 김정숙 여사 윤희상 음악가를 추모하면서 독일에서 이제 무덤을 옮겨오고 추모하고 동백나무를 심어주고 그리고 6.25의 그 주모자인 그 김원봉을 다시금 평가해야 된다고 6.25 기념날에 말을 했습니다. 이런 것은 보통의 이야기는 아니죠. 그리고
조국을 그 법무부 장관으로 세워서 결국은 그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사람 중심의 국민이라는 말을 없애고 자유라는 말을 없애고 사람 중심의 헌법 이런 그것은 이북의 그 이제 헌법과 많이 맞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. 국가 또 건국일을 부정을 하였던 이런 것도 보통의 말은 아니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급속하게 이제 방북을 하고 회담을 두세 번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운전자론을 내세워 가지고 급속하게 관계를 가깝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 미국과 관계가 멀어지고 일본도 관계가 멀어지고 외교도 많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바다와 국경선 그리고 또 이 그 38선 국경선과 그 하늘의 공군까지 많은 그 이제 국방에 허물었던 일들도 이것도 보통의 그 대통령들이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. 노무현이 이제 NLL 문제로 건드려 보려고 했던 것도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아주 선을 많이 넘었죠.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분명히 직시할 수 있는 것은 나이든 부모의 그 세대들이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그 세대들이 지금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 놓았던 아직까지 60대, 70대, 80대 사람들이 자녀를 정교조에 그 많이 내어주고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제 교육을 못 시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만만치 않습니다. 그 저항이 반드시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. 또 하나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공산주의 마귀 사상에 대한 강한 신앙 우파적인 사람들의 저항이 지금 불일 듯이 일어난 것을 보면 반드시 이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리고 첫 단추를 정치 시작부터 박 대통령의 탄핵부터 공작적인 많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대선에서 여론 조작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.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에 있고요. 지나친 이 진보 그리고 지나친 그 우파의 철저한 그런 그 일방통행식 그 우파에 대한 이제 외면 압박 이런 것이 아주 어느 정권보다 이제 지나쳤습니다. 따라서 이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고 선거법과 공수처를 이제 어제 완전히 온갖 그 이제 이렇게 편법으로 편파적으로 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고 말았습니다. 일방 강행 통과였죠. 이 불법 소지가 많고 악법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? 그리고 이제 선거 부정마저 자신의 선거 부정뿐만 아니라 6.13 지방선거에도 그 부정선거가 울산이며 제주도며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이 정부 비서와 청와대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임기 반환을 이제 2년 반을 지나고 아무리 자신이 아직까지 콘크리트 여론이 좋다고 하지만은 이 저항은 결코 앞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탄핵이라든지 혹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파제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반대편의 보수 측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.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미국 관계며 외교 관계가 이 문제가 있고 결코 그의 그 남은 여생 그리고 선거뿐만 아니라 남은 그 인생의 정치 인생은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.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. 많은 그 이제 지나친 적폐청산의 도가 넘어갔던 것도
그것이 또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그 시도는 이것은 적을 이롭게 한 그런 그 무서운 일들이 되었고요. 또 기독교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역사의 최대의 평화로운 집회, 최대의 큰 집회를 이렇게 부정하고 결국은 그 주동했던 목사 3명을 탄압하면서 이제 그 감옥으로 넣으려고 하는 이런 것도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. 이런 문제에 국민들이 속히 빨리 깨어나서 이 어리석은 데서 결국은 이 문제에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. 역사는 반드시 이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고 또 공산주의는 잘못되어진 것을 심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. 정치에서도 언제나 이 포용과 간용과 화합의 약속을 이루어 놔야지 이런 것은 건강을 흔들고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 따라서 이 정권, 문 정권은 꼭 지금이라도 다시 화합적인 차원으로 나가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